요즘 대선을 앞두고 전국을 누비는 후보가 있습니다. 서울 찍고 부산까지 찾은 윤석열 후보. 부산에서 만난 사람은 박형준 부산시장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서 박 시장까지 3일 동안 사실상 국민의힘 핵심 인사를 모두 만났습니다. 입당을 앞둔 우군 확보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거기에 절친 권성동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는 입당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저는 그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당내 우군 다지기 중이다라는 얘기가 힘을 얻는 모양새입니다. 지지율 1위에 당내 40여 명의 의원들 입당 지지 서명도 나온 마당에 우군 확보가 웬 말이냐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건 바로 당내 주자들의 견제입니다. 벼락 출세한 검찰총장이라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 자유 강조하는 게 옛날식 보수라는 비판들도 나오고 여기에 입당 선배 최재형 감사원장 측의 견제도 빠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선거는 새 분리기잖아요. 새 확장이다 보니까 좀 욕심이 과하신 것 같아요. 윤 후보가 조만간 만나 뵙겠다고 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당에 들어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입당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입당 결정과 함께 따라올지도 모를 시련들, 윤 후보가 뾰족한 수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윤석열로 잡았습니다. 대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전은 좀 일찍 갔다 오고 저희가 자막 숫자에 한정이 있어서 일단 제목에서 뺐습니다. 3일 연속 국민의힘 핵심 인사를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만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이준석 대표 만났고요. 월요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소속 중에는 선출직 중에 가장 큰 자리 아닙니까, 서울시장? 아, 그래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광역단체장으로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인데 오늘 연속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강재웅 아나운서가 준비한 걸로 보면 지금 입당을 앞두고 큰 사람부터 우군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 예, 그런 해석도 있는 걸 언론에 봤습니다만. 당 일각에서 친윤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유상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이준석 대표와 만남은 이제 그동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인데 계속 이제 입당을 촉구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갈등 구조가 형성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만난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 만난 건 원래 민생 투어에서 원래 예정이 돼 있었고 처음부터 이제 민생 투어를 하는 것이 무슨 국민들한테 어디 시장 가서 보여주기식 민생 투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듣겠다 하는 차원에서 민생 투어를 시작한 거고. 예. 그분들이 사실 그렇게 짧게 만나서 무슨 우군이 되겠습니까? 잠시 만나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드러난 거 외에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우군 확보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해야 될 일을 한 거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 의원님은? 제가 볼 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삼지대 포지셔닝은 안 하시기로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다. 처음에는 약간 삼지대 포지셔닝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른바 중간지대에 있으려고.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일찍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사할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다. 대표한테 인사하고 서울시장 인사하고 부산시장 인사한 거다. 이건 아마 최근에 본인에 대한 검증 때문에 떨어지는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을 거다. 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견디면서 어떤 의미로 보면 좀 이렇게 노련하게 버티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게 구태한 답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민주당이 융단 폭격 속에서도 이 정도 버티면 노련하게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일단 저희가 자료 영상으로 오늘 부산에 간 모습들이 쭉 나왔었는데 부산 지역에 있는 의원들 여기에 이제 저희 설전 패널인 장제원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사실 분장실에서 윤석열 후보를 한참 칭찬을 했었는데 분장실에서 어프로 이제 제가 기자가 원래 고자질이 특기니까요.
했는데 오늘은 돼지국밥을 같이 먹었고요. 소주를 대선 소주 예. 먹었더라고요. 아무래도 대선 소주는 이제 부산의 지역 소주죠. 예, 지역 소주. 근데 이제 오가는 말에서는 대선에 대한 언급도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뭐 아니 뭐 예. 우리 유력한 뭐 우리 당에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당에 입당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유력한 후보가 이제 민생 탐방을 해서 부산에 방문했고 뭐 오찬을 같이 하는데 지역 의원들이 만나가지고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 대선에서 승리하길 바란다는 덕담하는 거죠. 예. 그냥 이제 우리 당이 사실은 코로나19가 4단계 되면서 대선을 잠정적으로 중단했거든요. 근데 예. 물론 장외 설전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장외 설전들을 하는데 저는 뭐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제는 치맥 파티, 오늘은 소주국밥에 소주에다 국밥. 예. 이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국민들은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은 다 거리두기하고 저녁에 2인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대선 주자라는 분이 이런 영상만 매일매일 이어서 나오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될지는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 대선 소주는 제가 뭐 특정 상품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이전에 이 대선 소주와 진로 그리고 좋은데이 소주를 이제 8도의 소주를 다 모은다고 해서 근데 하나의 그게 뭔가 메시지처럼 보이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대선 진로 좋은데이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그게 워낙 유명한 얘기여서 다 알고 있을 텐데 의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소주를 부각시켰는지 그건 아닐 겁니다. 뭐 그런 식의 의도는 아니고 어차피 지역에서 대선 후보 갔는데 예. 뭐 다시 간단히 반주를 한잔 하는데 그럼 지역 소주를 먹어주는 것이 당연히 예. 대선 후보로서의 일이고 역할이죠. 그게 부산에 정치인들이 가면 다 이거 먹어요. 먹어요. 아, 부산 가면 다 무조건 가면 초선 의원들도 먹으면서 우리 대선 가자 이래요. 아.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그 뭐 의미도 자체는 있게 의미는 뭐 아닙니다. 부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저희가 과잉 해석했나요? 보니까 뭐 그럼 국회의원들은 다 부산에 한번 아니 가서 뭐 대선 소주를 한번 그 정도 한 잔씩 아닌데 이렇게 마셔야. 장난스러운 그런 모양이죠. 저희가 어디 가면 저희가 저 지역구 가도 네 군데 가면 지역 제가 소주. 군인 4개가 되니까 그럼 그 지역에 막걸리를 먹어요. 그럼요. 먹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소주는 역시 대선 소주겠군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뭐 괜찮지 않아 보이네요. 예. 저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 놓고 이제 사진 한 장을 찍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자갈치 시장을 다녔는데 원래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캠프 측에서 뭐 민심 탐방, 그러니까 정치 선언하기 전에 네. 민심 투어를 하겠다고 했을 때 어디 시장 가서 오뎅 먹는 건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쭉 사진들을 봤는데 어묵을 먹는 사진은 없었고 대신 어묵집 앞에서 찍은 사진은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니 뭐 가자미 무침인가 이거를 또 먹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 자갈치장을 방문한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 물론 뭐 지지하는 시민들도 있고 또 제가 현지 보도를 보면은 일부 이제 약간 뭐 야유를 한 시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지금 해산물인가요? 이렇게 좀 먹는 것도 있고 킹크랩을 들고 있었던 모습도 일부 사진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저게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6월 18일 날인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시장 다니면서 어묵 먹는 거 정치 아니다 이제 이렇게 예. 이야기하면서 저 논쟁이 아마 잠깐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이 우리 시장 가서 어묵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청하러 가는 거다 이런 취지로 아마 답변하면서 어묵은 안 먹는다 이런 이 말만 남은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좀 많이 저 행보에 대해서 뭐 장애 주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지만 좀 아쉬운 것은 부산에 갔으면 부산이 듣고 싶은 말도 해주고 와야 돼요. 부산에서 듣고 온다고 이야기는 하고 시장을 다니긴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부산이 듣고 싶은 말은 과연 무엇을 해줬는가? 그게 대선 소주와 국밥이었는가?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로의 행보는 어디 이렇게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 뭐 여행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부산의 메가시티라든지 부울경,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본인 입장과 생각들을 좀 말하면서 거기에 있는 특히나 점심을 국회의원 두세 분이랑 같이 드셨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의원들한테 동의도 좀 구하면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오뎅을 먹었나 안 먹었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땐.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는 행보가 좀 아쉽다. 제가 그리고 뭐 어묵만 집중하는 언론 같아서 좀 배면적이긴 아닙니다. 한데 그거는 정확한 이제- 지적이십니다. 강호식을 그런 건좀 보면은 참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잘 까요. 돌려서. 아니 까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야지 맞는 맞습니다. 거예요. 저도 맞고 네. 뭐 그 얘기는 충분히 저희 경청을 해야 되고 아마 뭐 여러 가지로
실제로 밝히지는 않지만 이제 드러난 거는 이제 우리 부산시장 만나고 뭐 식사하고 이런 게 드러났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을 걸로 압니다. 말씀대로 지금 단계가 뭐 본격적으로 이제 뭐 경선 레이스를 준비하는 단계라면은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단계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민생 투어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듣겠다는 단계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뭐 부산이 듣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비난만 하지 말아주시고, 아니, 이제 또 제가 아니면 비난이 아니라요. 그거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워낙에 윤석열 후보를 아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원자력도 만나고 뭐 간호조무사들도 만나고 이렇게 만났던 행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몇 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하는 비전이 뭐냐,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뭐냐가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방을 자주 가시는 편은 아니시니까, 뭐 어제는 오히려 정치적인 행보로 맥주 한 잔 여당 대표랑 치맥은 뭐 좀 다른 의미니까요. 그런 건 오히려 뭐 그런 자리에서 비전 말할 필요는 없지만 부산을 가면 자주 갈 일은 아닐 것인데 가면 오히려 그런 메시지들을 좀 내놓는 것이, 시장 가서도 시장의 시민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한다든지, 그 사실은 필요한 기자들의 얘기를 질의에 그런 대답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기 안으로 말할 때 그냥 질의응답의 설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줄 때 국민들한테 좀 더 호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뭐 앞으로 우리 당이 들어오시면은 우리 강훈식 의원님의 그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충분히 전달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홍보를 하면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전달하고.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이런 분들은 또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뭐 제가 봐서는 뭐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 들어가면 아마 충분히 각 지역에 다니시게 되면 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대선 후보나 예를 들어 뭐 총리급 이상 되는 분들은 시장을 참 많이 다니시는데 뭐 자꾸 뭐 또 드시고 그러는데 평소에 시장을 안 가셔서 이게 시장 체험인지 민심을 들으러 가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특히 이제 딱 콕 윤석열 후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뭐 정책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쓰면 뭐 연말정산이 좀 되고 이런 일부 빼고는 정책에 꼭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뭐 여야 그 떠나서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민심에서 제일 중요한 민심을 들을 때가 시장입니다. 시장에 이제 그 상인들이 거기 와서 그냥 단순히 환호만 하고 뭐 격려만 그러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힘든 삶의 얘기들을 또 들으면서 또 정책을 또 거기에 맞게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그나마 그 당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쓴소리를 하셨던 건데 이게 옛날 트렌드거든요. 요즘에는 그렇지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주 간다면은 제가 아까 말한 그 비전이나 이런 이야기를 굳이 안 하겠는데 자주 가시지는 않으세요. 이제 이거 몇 번이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더 진취적인 행보가 오히려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제가 하나 여쭤보면, 저희가 처음에 최근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접촉이 잦네라고 했을 때는 국민의힘 입당을 앞두고 내부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검증해 주겠어라는 또 주자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뭐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견제가 심할 걸 미리 두고 저희가 이제 우군 확보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봤는데 실제 내부에서 유상범 의원님이 뭐 일단 친윤계로 분류는 되고 있으시지만 친윤계 아니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냥 두실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아니라 그래서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시니까 듣는데 객관적 실제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뭐 우리 후보들 입장에서야 워낙 두드러진 선두주자니까 충분히 견제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는 지금 현재 과거와 같은 친이 친박과 같은 계파가 없이 우리가 1년을 사실 여당과 뭐 대여 투쟁을 하면서 지내와서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부적인 의원들의 분위기는 현재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워낙 원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융단 폭격에 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고, 다소 우리 강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다소 그 행보에서 아쉬운 모습도 보이니 차라리 빨리 들어와서 그 우리 의원들의
그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앞으로 대선 주자로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대체적으로 내부적 의견입니다. 예. 저는 이제 네. 두 가지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은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 입당 초일기가 초가 너무 시간이 지나서 초가 네. 일이 지나서 주가 되고 월이 되는 상황이라서 초일기가 너무 오래된다. 예. 이제 그것도 약간 식상하다. 이거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야당의 융단 폭격이라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폭격이 늘 더 컸어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폭격은 저희들보다도 사실 당 내부에서도 그래서 그런 비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선동 의원이라든지 다른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한테 또 강하게 어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야당보다도 사실은 야당이 하면 국민들이 볼 때도 저건 그냥 여야 간에 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할 텐데 여당 내부, 야당 내부에 즉 윤석열 대표의 이준석 윤석열 대표의 후보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메시지가 훨씬 더 저는 큰데 그게 저는 오히려 더 관전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관전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뭐 그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지난 일요일 날 됐습니까? 만나 정리가 됐다고 봐요. 계속 치맥하면서 이제 하시던데. 다 뭐 지금은 나왔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당 대표로서 당내 주자로서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그 강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 끊임없이 이제 윤석열 총장을 사실상 외부에서 보면 압박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보였던 거고 또 그런 모습이 사실은 말씀대로 국민들한테는 조금 불편하게 보여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공격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여당의 공격보다도. 예, 예, 집권 여당입니다. 그래서 내년을 벌써 생각하면 저희가 야당인 줄 아시고 벌써 그러니까 그 분명히 있었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뭐 지난 일요일 날 그 치맥 그걸로 예. 대충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이제는 뭐 남아 있는 거는 윤석열 총장이 언제 들어오냐의 문제인데 뭐 우리 권성동 의원도 말했고 김재원 의원도 지적했듯이 이제 그 시기가 무슨 뭐 계속 이제 들어온다 이런 시기는 아니 그렇게 해서 많이 끌지는 않을 거다. 이건 저도 뭐 더 이상 초일기는 안 보는 겁니까 우리가? 초일기는 그 8월 초로 보면 친하시잖아요. 윤석열 후보랑. 아니 그 뭐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지금 워낙 뭐 캠프가 도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검토가 있을 거고 그러나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얘기했듯이 뭐 8월 10일이라는 거는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예. 뭐 가능한 한 빨리 들어오기를 저희가 바라고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8월 10일이라는 예는 이제 그 황보승 근거 의원이 없이. 전한 바에 따르면 네, 그랬던가요? 네, 전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치맥 자리인가 그 전에 제가 그 명확히가 안 나는데 예를 들어 8월 10일이면 그 전날 내가 당에 입당하겠다고 알려주겠다. 또는 뭐 이틀 전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전 회자가 된 통보를 얘기라고 하겠다는 하더라고요. 얘기였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라고 했는데 8월 10일이 주목되는 게 이제 8.15에 혹시 박근혜 씨가 특사로 나오면 그 전에 당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해서 기자들의 상상력은 끝이 없으니까요. 네, 정말 끝이 없네. 예, 그래서 많은 그렇게 게 언급이 아닌 것 됐습니다. 같은데 사면까지 거기다가 예. 사면은 없다는 것 같죠 아마. 예, 그런 법무부 분위기인데 장관은, 예, 예, 일단 법무부 그래서 장관? 8월 10일 아니냐 이렇게 어떤 특정인의 그 주요의 사면도 이제 잘 아시지만 사면이라는 게 주요 인사의 사면은 사실상 이제 그 청와대 정무나 이런 데서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그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서 이제 법무부에서 마지막 최종 실행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지금 그 박범계 장관의 입장에서 뭐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